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코스피 26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끌어준 건 역시나 외국인의 힘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세, 어제 하루에만 1조 원 가까이 사들였고 11월 들어 누적 매수 금액이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을 켰고요.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을 터치하는 등 기록적인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졌죠. 0.3% 상승에 그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이 방어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대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이슈와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세계보건기구가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가격과 보관 방식에 대해 호평을 내놨습니다. 옥스퍼드 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평균 면역 효과는 70%로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회분 가격이 3에서 4달러로 다른 백신의 최대 10분의 1 수준이고 또 2에서 8도, 상온에서도 6개월간 보관과 운반이 가능한 것이 이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데요. 또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은 첫 사례입니다. 시장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임명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반응했고 여기에 장 막판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소식이 힘을 보탰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옐런 연준 의장 시절 S&P 500 지수는 4년간 60% 올랐는데 이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이딴 백신 임상 발표에 기대감을 높이며 1에서 2%대 상승했고 이와 함께 에너지 섹터가 7%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동화약품의 치료제 임상 2상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3건, 치료제 19건 등 22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2% 상승으로 29,59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56% 올랐습니다. 3,57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2%가량 상승했습니다. 11,88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또 전해졌고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처음에 들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분위기, 사실은 긍정적인 분위기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 이후부터 계속 다우존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전일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들이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 다우존스, 이 산업재와 이 에너지들 관련주들 많이 있는 다우존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 계속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까지 나오면서 다우존스가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가 상승한 29,591.27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이 0.56% 상승한 3,577.59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2% 상승한 11,880.63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드렸던 대로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여기에다가 미국 신규 부양책 등을 주시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도 3차 임상시험에서 양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백신은 평균 약 70%의 면역 효과를 보였지만 투약 방식에 따라 효과가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용법에 따라 상이한 면역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가 됐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백신이 미국에서는 승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은 다음 달 중순에 긴급 사용의 승인 및 접종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이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인 이 몬세프 슬라위는 12월 11일이나 12일에 첫 번째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다음 달 10일께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곧바로 접종을 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FDA가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등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호재도 있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아서 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정보 제공 업체인 IHS 마킷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PMI는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제조업 PMI 예비치는 56.7로 2014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서비스업 PMI는 57.7로 2015년 3월 이후에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도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셈인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0월 전미활동 지수도 0.83으로 전월에 0.32에서 상승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 0.23보다도 높았는데요. 미국 신규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기대를 자극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년 경제의 재침체를 우려해 민주당에 비록 소규모라도 공화당과 신속히 부양책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에 재무장관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외신들은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내정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CNBC 같은 경우는 제닛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 재임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이 기간 S&P 500 지수가 약 60% 올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백신 관련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좀 불안한 수준입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전 주와 비교해서 20%가량 증가를 했고요. 미국 각지에서 강화된 봉쇄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 추수감사절의 대규모 이동 등이 바이러스 확산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JP모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의 타격 전망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가 12월 초에 전국 차원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지역 및 상황별로 차등화된 대응을 취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큰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상황은 좀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증시 올랐기 때문에 전거래일보다 4.39% 하락한 22.66을 기록을 했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금융,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이 좀 하락을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백신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초 백신 접종이 이제는 20일 이내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에 대한 수혜주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갭이 6.93%, 타겟이 3.05%, 달러트리가 2.78% 상승하면서 소매 업종들 대부분 강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신용카드를 통한 지불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자가 2.1%, 마스터카드가 2.8%, 페이팔이 4.23%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 소식에 디즈니가 3.48%, 부킹닷컴이 1.36%, 카니발이 4.78% 상승하면서 레저 업종들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메리어트가 3.19%, 델타항공이 4.47%, 보잉이 5.97% 상승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입었고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던 종목들 최근 들어 주가 상승률 좋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이 피해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엑손모빌이 6.55%, 쉐브론이 6.11%, 코노코필립스가 7.72%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채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 상승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JP모건이 2.88%, 웰스파고가 3.22%, 시티그룹이 3.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GM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이 지속되면서 4.02% 상승하는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 전기차 니오, 오토, 엑스펜과 같은 전기차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6.5% 상승하면서 최근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판매 급증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계속 좀 주가적으로 좋은 모습들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4.53% 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미 아이폰 12 관련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랑 그리고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2.97%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애플을 비롯한 기술 섹터 중에서 좀 일부 종목들 좀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에서 일부 종목
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강하게 올라갔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개발 기대감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시장은 백신 개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이런 글로벌 IB들은 미국의 GDP 하향 전망을 내놓는 등 이렇게 긍정론과 신중론 두 가지 시각이 모두 있는데 글로벌 이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이 백신이 두 종류 개발이 되었고, 뭐 치료제도 개발이 곧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국내에서는 치료제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백신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 그리고 조만간 이 12월 중에 백신 이 접종이 시작이 된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신 개발이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뭐 하여튼 내년까지는 백신이 지속적으로 접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식은 좀 아닌 상황이다라고 좀 신중한 입장들 나오곤 있는데요.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미국 경제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 GDP가 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이 미국 경제가 본격 회복세에 오르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 혹독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JP모건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올해 4분기 분달하면은 2019년 4분기와 비교해서 2.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JP모건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JP모건은 내년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5%, 3분기에는 다시 6.5%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JP모건 측에서도 1분기에는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백신입니다. 우선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이번 주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 재유행과 함께 시행 중인 이 자가격리 체계 등 이 봉쇄 정책에 대한 자국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인데요. 이 자가격리 시스템이 매우 비효과적이고 국민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퍼졌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최대한 좀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자가격리와 같은 억제 조치는 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 유럽에서는 가장 좀 심한 편입니다. 11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누적 확진자는 151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도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유럽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백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빠르게 접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초고속 작전 책임자인 이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이 FDA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접종 장소로 백신을 실어나르는 게 목표라면서 승인 다음 날인 11일이나 12일
미국 전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는 최대 2천만 명, 이후에는 매달 3천만 명이 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구의 70%가량의 면역력을 가지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내년 미국의 예상대로라면 내년 5월 정도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합친다라면 백신 접종에 대한 속도, 생산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는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물가가 내년 4월 이 PCE 물가지수 2.4%에 달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백신으로 소비가 급증을 한다라면은 미국 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이 대부분 좀 신중한 입장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년 2분기부터는 좋은 모습들 나타낼 것이다라는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테슬라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이 결정되면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언제까지 오를까요? 네, 사실 테슬라 이 한때 $10짜리라는 월가 혹평 속에 공매도 집중 대상이 됐던 테슬라 주식이 뉴욕 증시에서 전고점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주식을 두고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화이자 모더나 CEO와 반대되는 언급을 하면서 이 글로벌 개미 군단의 마음을 상당히 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전일에도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뉴욕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6일 이후 회사 주가는 22.34% 올랐고요. 전일까지 합치면 더 2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1위가 테슬라인데요. 굉장히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는 사실은 거침없는 발언과 돌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로 따진다면 이 개미 군단을 상당히 좀 많이 거느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이 800배를 넘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거품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을 때 이 공매도 투자자들을 향해서 쇼펜츠 판매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좀 돌출 행동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돌출 행동들보다는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은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꿈의 주식이다라는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올해 3분기에도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고요. S&P 500에 편입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테슬라 후려치기에 앞장섰던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8일이었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소프트웨어와 고수익 서비스 사업을 키우고 있는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판매 업체로 평가하는 것은 테슬라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60보다 1.5배 가량이 높은 $540를 제시한 후 3년 만에 이 비중 확대, 국내로 따지면 매수 의견인데요. 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 혹평을 했었죠. 중국발 수요 감소 불확실성뿐 아니라 부채 부담 등 재무 여건이 불안정하다라면서 혹평을 했었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97에서 $10로 낮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은 모건 스탠리의 이런 지난 5월 달의 분석을 상당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우선 살펴본다라면은 S&P 500에 대한 효과, 그리고 스페이스 X의 투자 기대감 등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국내에도 사실 테슬라랑 비슷한 이 셀트리온 주식이 있었는데요. 전가 같은 경우는 너무 꿈을 쫓는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적이 나오고 전 세계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미국 증시에서 이 마찬가지의 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채 비율 상당히 높았었고 이 실적보다는 좀 꿈에 가까운 주식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이 상당히 좀 높고 판매량 많이 올라갔고요. 5분기 연속 흑자 기록하면서 꿈이 아니라 실적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테슬라 가정용 에어컨에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서 전기를 상당히 좀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냉난방기들, 이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가정용 에어컨 사업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내년에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에너지 절약이 뛰어난 에어컨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전업계에도 이런 파격이 이루어진다라면은 테슬라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에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요. 이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계획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차 난방에선 히터가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출시한 이 SUV 모델 Y에서는 히트 펌프식의 에어컨을 탑재했다라면서 이 히트 펌프식 에어컨은 작고 효율적이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등 어떤 상황에도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통해서 가정용으로 따로 생산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까지 진출한다라면은 앨런 머스크 전기차를 뛰어넘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그리고 이 에어컨을 통한 뭐 가정까지 진출한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테슬라의 주가 S&P 500 편입 기대감들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보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장은 단연 삼성중공업의 날이었습니다. 2조 8천억 원가량의 수주 소식에 급등 흐름 보였는데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 해운 조선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대의 삼성중공업 계약 수주 소식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 조선주들의 급등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25억 달러, 총 이제 2조 8,072억 규모의 선박 블록 그리고 기자재 공급 계약인데요. 뭐 창사 후에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만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2.4% 상승하고 코스닥이 3.7% 상승을 했는데 우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랑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이 조선주들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어떤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증권 주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부는 게 바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어떤 이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주나 수주 소식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조선업체들이 어떤 실적이 뭐 좋아진다, 단기간에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선행 지표와 이 분위기가 이 조선업종의 우호적으로 가는 환경으로 가지 않나 판단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혜 대상 기업의 이제 조선업종 쪽으로 좀 많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이 상수안에 대한 발주 물량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조선업종이 그동안의 주가의 랠리에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조선업종의 매수 타이밍도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5년간 PBR로 봤을 때 이 조선업종의 평균 PBR은 0.7배, 또 상단은 0.9배, 하단은 0.4배를 기록한 만큼 이 상단이 0.9배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업종이 그동안에 어떤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저평가 국면에서 어떤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특히 이제 현대 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한 LPG, LNG선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오른 가운데 LG화학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테슬라 신규 모델의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급등했는데 LG화학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선 내년 초부터 중국에 생산되는 테슬라의 SUV 전기차 모델이죠. 모델 Y의 이 배터리 전량을 수주했다는 소식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양산되는 이 테슬라의 모델 Y에 배터리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모델 X의 하위 기종으로 보급형 SUV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델 S가 세단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 하위 기종인 모델 3에 대응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로서는 이제 모델 3에 이어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생산되는 두 번째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사였던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단순 채택이 아니라 LG화학의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다시 한번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 롯데와 사이는 주가에서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분할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가 좀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LG화학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계속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올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 제품이 바로 ABS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AB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의 내장재, 또 휴대전화 같은 가전제품 외장재로 사용되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구간에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ABS 가격이 좀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그런 점을 이제 LG화학이 빠르게 어떤 시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봤을 때도 매출액 30조, 그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개선된다는 부분을 LG화학도 확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올해 4분기 전체 부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747억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62.7%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증권사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이 이 전기차 모델 판매 확대가 되는 상태에서 이 전제 부분 매출액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을 이 원통형 전지로 봤을 때도 기존 20기가와트에서 3배 이상으로 지금 증설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영업이익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BBIG로 묶이면서 기대를 걸었던 게임주들은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BBIG 중에서도 이제 게임 업종이 참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RX 게임 K 미들리즈죠. 지난 9월에 출시를 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지난달 이후로 봤을 때도 이 지난주까지 3.79%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배터리가 10.37%, 바이오가 10.38%의 상승세를 보여준 걸 비교하더라도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 또 가치주, 콘텍스트주로 이동하면서 이 게임주에 대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되는 부분이고, 또 조 바이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어떤 실내 활동이 늘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단기간에 주가가 좀 치솟으면서 이런 좀 어떤 조정 기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은 신작 발표가 중요한데, 최근에 연내 출시가 예상됐던 신작의 발표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NC소프트의 블레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도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사의 부진 같은 경우는 이 신작 게임 출시 일정 지연이 가장 크다라는 게 증권사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초에 지연됐던 신작이 출시되면 반등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옥석을 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역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영업이익도 긍정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봤을 때도 길드워 2의 호조가 내년 확장팩 출시 기대감에 따른 어떤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밖에 조이시티 그리고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3차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 지켜봐야 될까요? 네, 거리 두기가 되면서 근데 예전만큼의 어떤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크게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떤 코로나에 대한 관련주 수익률이 예전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이제 거리두기 관련주로 좀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거리두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제 택배, 토금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골판지와 그리고 이 결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테린 포장, 세약 같은 종목들이 어떤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돼서 이 포장에 대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이 통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이 다가오면서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뜨거운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YBM넷 같은 이런 온라인 동영상 관련주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더 생생한 트레이딩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많은데요.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0도, 대전과 대구 1도, 춘천은 영하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 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대기 중 오염물질을 밀어내면서 오늘 공기 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나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인천이 7도, 청주 8도로 어제보단 기온이 높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1도로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11도, 울진 1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3도, 부산 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2도, 부산과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해상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주 후반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